매매 사업자는 아까 보셨다시피 양도한 다음에 다다음 달 말일까지 토지 등 매매차 예정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양도세처럼 신고를 할 때는 뭐 이자 비용이나 네. 도배 장판 네네. 이런 것들이 그 양도세처럼 신고하는 시점에는 비용 처리되진 않아요. 아, 그때는 안 됐었지만. 근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네. 신고를 할 때 네.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이자 비용, 도배 장판과 관련된 비용들을 네.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매하고 2개월 내에 예정 신고할 때는 이때 네. 예정 신고할 때 세금을 내요? 냅니다. 아, 그러면 이때 내면 그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네. 과표가 올라가서 네. 세금을 많이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 신고하면 네. 그때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하니까 네. 과표가 줄어서 네. 내야 될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텐데. 네. 근데 이미 낸 거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네.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아, 환급이 나오는군요. 미리 냈으니까. 네네네. 아,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음부터 받지를 말지 그냥. 그러면 좋은데 네. 그건 뭐에 처음부터 받지를 말지 뭘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 현재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자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내가 매도 차익이 1,000만 원이 생겼는데 내가 예정 신고할 때 보니까 비용 처리로 100만 원밖에 못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른 건 인정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100만 원 비용 처리했더니 900만 원이 남은 걸로 계산이 됐고 9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 근데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보니까 그때는 이자 비용이랑 기름값이랑 다 뺐어. 다 뺐더니 비용 처리가 300이 됐네? 그 바람에 내야 될 게 700에 대한 세금이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냈구나. 그러니 돌려받는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네. 원천 징수 다 띄었다가 연말에 연말정산해가지고 돌려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네요. 그런 개념이죠. 지금 뭐 계산 방식은 조금 이따가 표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네.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매 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네. 그냥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기본 세율과 관련돼서 세금을 계산해드리는 방식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네네. 단기 매매 세율인 양도소득세와는 확연히 낮은 세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되는군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게 비조정 지역이다. 라는 비조정 겁니다. 85제곱미터 아래. 아래. 조정 지역일 때는 이게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자꾸 우리가 지금 85제곱미터라는 거를 강조했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당연히 넓은 아파트가 꽤 더 많을 거고 네. 그거를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네. 85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아파트, 네. 40평짜리 아파트를 하셨다가 매매 사업자를 내는 바람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은 역진 현상, 부가세 때문에 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일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왠지 조심스러운 게.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합소득세는요. 네. 일단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매매 사업자는 빌라 팔면서 발생했던 이익 1,000만 원을 팔고 나서 2달 후에 신고를 한번 하고 아파트 팔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또 2천만 원 신고를 하고 네. 세 개를 팔았네요. 아파트 5천만 원에 네. 이익 난 거 이렇게 3번 신고를 한 그럼 다음에 이때 각각에 대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또 냈겠네요. 일단 양도세로. 맞습니다. 예정 신고서 냈어. 네. 내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다음 년도 이제 5월 네, 5월 됐을 달에. 때 네.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아. 이제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할 때 기존에 반영하지 네. 못했던 비용들이 다 처리하고. 반영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과표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니까 앞에서 냈던 세금을 토해받을 수도 있다. 네, 네, 아, 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양도세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뺀다. 빼고 필요경비를 빼라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표에서 보시면 기타 필요경비를 하나가, 더 빼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아까 아. 말씀드렸던 양도세 때 공제되지 않았던 많은 비용들이 여기서 공제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매매 사업자 네. 한테 이게 하나 더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과세 표준이 이게 낮아지고 그 후에 반영하는 세율까지 작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네요. 네.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맞잖아. 이자도 나갔고 나갔는데 사실 내 소득이 아닌 건데 예, 그동안 양도세에서는 하나도 인정이 못 받던 게 매매 사업자로 가면 인정받을 수 있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양도소득세와 매매 사업자로서 85제곱미터 아래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매매 사업자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투자한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 예. 일단 첫 번째 화면이 예정신고, 즉 그냥 단순 양도세네요. 맞습니다. 네. 2억 7천에 낙찰받아서 3억을 판 케이스를 자, 가지고 3천만 원 남았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실제 남는 수익금은 한 880만 원 정도가 보니까 남더라고요. 여기에 명도비나 이자 비용이나 중도상환수수 같은 거는 전부 다 비용 처리가 안 됐다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맞습니다. 그 이제 얘기네. 신고 이게 해당 핵심이네. 여부라고 뒤쪽에 네. 보시면 X자 표시된 X자, 거 있잖아요. 이게 양도세 때는 비용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종합소득세금으로 가면 근데 이제 이거 매매 사업자를 냈고 이 네. 사람이 투자한 부동산이 85제곱미터가 아래라고 하면 네, 네, 네.
방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까지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내가 명도했을 때 들어간 비용도 인정이 되는 거네요. 그것도 비용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은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저한테 한번 전화 자세하게. 주시면 우리 그렇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아요. 이거 무작정 명도비 전대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명도비 됩니다. 줄 네, 때 그런 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당연히 은행한테 준 거니까 그건 뭐 정확히 인정이 될 거고. 맞습니다. 뭐 중도상 수수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비용으로 싹 빠져버리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 똑같은 케이스로 2억 7천에 낙찰을 받아서 3억에 판다면 네. 방금 전에는 800이라는 세후 수익이 남았는데 네. 이번에는 1660이라는 세후 수익이 남게 되네요. 두 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거야. 비용 공제 못 받던 명도비나 이자 비용이나 이게 비용 공제 받았고요. 또 하나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게 세율이 떨어졌네요. 세율도 떨어졌죠. 아까는 40%였는데 이제 보니까 16%, 15%짜리 세금으로 단기 보유했어도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서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혜택을 보네요. 네네. 네. 그게 장점이군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네네.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85 이상을 하신 분이네. 맞습니다. 85로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신 분인데 네. 이분은 부동산 네. 판매가 중에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에 그러니까 부닥쳤죠. 앞에 사례에 비해서 추가로 세금을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네요. 바로 부가세만큼 2천만 원만큼 더 냈다. 딱 이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는 매매 사업자를 내시진 않은 거고 그렇죠. 이분이 경매하다가 매매 사업자로 간주됐을 걸려버린 가능성이 거지. 높습니다. 매매 사업자로 간주됐다. 이런 네네네네. 얘기네요. 그래서 앞에서는 없었던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도가액이 3억 원이 아니라 2억 8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천만 부가세 원. 2천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에 팔았지만 그중에 2천만 원 부가세인 거고 실제로 네. 판 건 2억 8천으로 인정해 주지만 네. 그러면 남는 거 없네 결국은. 그래서 남는 걸 계산해 보면은요, 이분은 실수익금 마이너스 150. 그런 거네요. 남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85 이상 되는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조심하시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네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요. 거꾸로 손해도 본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매매 사업자의 장점, 단점, 어떨 때 매매 사업자가 되는지, 어떤 네. 사람은 일부러 매매 사업자를 내는지, 뭐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요.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매 사업자가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만 안녕. 네, 다음에 봐요.